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29일 국회 예결을 위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겠다. 12월 10일까지 조금 더 협의를 해라. 뭐 이렇게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일단 한 일주일여 여야 간 그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도를 해드려 가면서도 좀 이상했던 거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는 없애버렸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왜 경호실의 특활비는 살려놨을까? 뭐 경호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비밀스러운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데, 뭐 좀 의문을 갖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여기에 특활비가 82억 5,1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 특정 업무 경비 45억, 이것도 전액 삭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특별히 열기도 했었죠. 검찰 특경비 506억 9,100만 원, 특활비 80억 9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특히 검찰 특활비나 특경비 같은 것이 없어지면 뭐 마약 수사나 이거 뭐 장기간의 뭐 잠복이나 뭐 아니면 정보원 활동을 좀 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 수사, 뭐 특수부 수사라든가 마약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약은 뭐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데에 약간 왜 그런 걸 이제 망원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정보원을 유지를 해야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대공수사 업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거의 하지 마라. 뭐 마비까지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호실 특활비, 경호처 특활비, 이거 82억 원인데요. 이거는 유지가 됐습니다. 전액 유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했는데 채널A 가보니까 11월 20일, 이제 소위를 하고 나중에 전체 회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1월 20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주당이 왜 유지를 하도록 했을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정부 여당은 원안 유지를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했고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닙니다. 왜 경호실 입틀막 뭐 이런 데가 입을 틀어 막는다. 뭐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 막고 뭐 끄집어내고, 그건 뭐 대통령 경호 수칙상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등을 이유로 해서 이 특활비를 70% 삭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70% 삭감하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2억을 유지하자. 정부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중에 70%를 삭감하자. 야당은 그렇게 뭐 경호처 입틀막 등등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 한 7억 정도를 잘라버리자. 그럼 뭐 얼마 안 남는 거죠. 불과 뭐 한 25억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뭐 거의 다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간다.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 시스템을 협조받기가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상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장비 제공, 이 경호 장비겠죠. 이런 거를 제공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그쪽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배준영 운영소 위원장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예, 다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운영소위에서 그러면 경호처 특활비 문제는 일단 보류.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특활비는 일단 보류. 근데 며칠 뒤에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냥 정부 원안 유지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경호활동,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경호활동 등 경호처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면서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경호처 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 인정.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 활동이 현직 대통령 지원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뭐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뭐 모두 다 모조리 삭감해놓고 이렇게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거 아니네? 자기네들도 직권을 해봤는데 그걸 몰랐나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직 대통령 경호 활동에 드는 비용도 있다. 이 특활비에는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다.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산안이라는 거의 결정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파적 결정이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외유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그 경호처 특활비를 삭감하려다가 70%를 삭감하려다가 그걸 되살려줬다. 대단히 정파적이다. 이 회의록만 봐도 민주당이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대단히 정파적인 결정에 좌우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은 국회의원 특활비는 살려놓고 대통령 비서실, 검찰, 감사원, 뭐 경찰 특활비는 다 삭감하고 이게 내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경호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는데 그 비밀도 이 운영소의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 동기 같은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안을 주물르도록 만들었다는 자체가 뭐 그건 어차피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이지만 참 비극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파성을 떠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그리고 특활비라는 거요. 원래 그 내역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없을 때 특활비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국회에서 다 보고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활비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 이런데 뭐 국정원 빼놓고 다 없애고요. 국회의원도 당연히 없애야죠. 국회의원이 무슨 그렇게 특수활동을 합니까? 안 하죠, 특수활동. 뭐 저희가 정치부 기자 수십 년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특수활동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활비도 사실은 오남용이 되고 있죠. 아마 검찰이나 다른 데에서도 물론 오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거보다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훨씬 더 오남용이 많을 거래요. 그럼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놓고
오남용이 예상되는 특활비나 특경비는 다 없애버리자. 정말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문재인 내 얘기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특활비 살려주는 이런 정파적 결정을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고맙습니다.